네, 그렇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게 오늘 이제 추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사당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좌파 연합 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직 바른미래당의 추인에 대해서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일단 한국당에서는 앞으로 또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런 한국당의 태도를 두고 여당이나 다른 당들의 입장은 어떻죠? 이제 합의를 해놓고 합의를 깬 게 자유한국당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야 사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대표였던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까지 각 5당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는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문구가 합의에 찬성, 연동형 비례대 대표제에 찬성한 게 아니라 논의에만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 이후에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헌법에도 반한다라는 그런 해석까지 있는 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게 되어서 사실상 여야 사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되어서는 합의에 못 이르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상태에서 여야 사당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금 나경원 대표께서 좌파 쪽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막고 좀 다양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까지도 원내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목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다음에 지금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도 좀 열린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해야 될 과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패싱하게 된 거는 되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카드로 내어놓았을 때는 서로 사실 상반된 의견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절충안을 찾아가는 노력도 사실 여당도 좀 기울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혜주 그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도 있었었고 지금 최근까지 이미선 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까지도 사실은 이 야당을 압박하게 되는 카드였기 때문에 이 패싱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는 여당의 책임론도 저는 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여야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게 별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야 사당이 지금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러죠. 아까 330일 걸린다고 하셨는데 330일 걸려서 처리되는 게 아니고 330일 걸려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자체로 처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330일 걸려서 처리된다 하는 것도 불확실하고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설사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선거구 문제만 하더라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꾼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선거구를 또 획정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다 알지만 선거구 획정은 한 1년 이상 걸리는 과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에 이걸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트랙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 이게 무슨 선거제 민주주의 조정이 올렸다 그러는데 이건 국회 선진화법에 있는 절차거든요.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절차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서로 여야가 지금 부딪히는 파열음을 내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저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제 아마 이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할 때 그 점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국에는 지역구 의석수가 한 28석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지역구가 뭐 줄어든다라는 것, 뭐 사라진다라는 것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미 의원들끼리 어디가 통합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사당도 지금 자기들 의석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것을 압박수단, 자유한국당의 압박수단으로 해서 결국에는 선거법 개정안이나 나머지 쟁점 법안도 합의에 이르기에 조금 노력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자유한국당까지 끌어들이는 합의를 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패스트트랙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대로 그냥 통과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끔 하는 카드를 만들었다고 쥐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장 330일이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각 단계마다 상임위, 그다음 법사위, 본회의 요 상정하는 기간마다 트랙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법안 조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80일까지도 줄여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심상정 의원의 그 말도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맞섰을 때 시간이 아직 그렇게 모자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 것이냐를 정치권에서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